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자,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오늘의 시장 핫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 여파 때문일까요? 에코프로 그룹 삼형제의 실적 그야말로 어닝 쇼크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에 개인 투자자들은 실망에 실망을 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에코프로 정말 황제주의 몰락일까요? 전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 대표님, 에코프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사실 매출액은 증가를 하는 결과를 보였어요. 매출액은 증가를 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시장 예상치의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했다라는 점하고 이제 특히 2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IR을 하면서 3분기 예상 실적이 조금 판매 단가 때문에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 영업이익 감소가 굉장히 좀 쇼크적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68.9% 감소한 656억 원을 발표를 했고요. 에코프로 BM 역시 67.6% 감소한 459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부진했던 것이 쇼크 이런 평가를 받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2분기 이후에도 이 ASP 하락 영향으로 이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양극재 평균 판매 단가 회복이 이 4분기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에코프로의 실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자, 에코프로의 경우 분기 영업이익이 1,000여억 원 선을 하회하면서 무려 6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뭐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관련주들의 실적 부진, 이 원인이 뭘까요? 정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뭐 영업이익이 특히나 많이 빠졌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뭐 여성재 대표께서 다 거의 다 말씀을 좀 하셨던 부분들이라 가장 그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판매 단가에 대한 하락이에요. 이 부분들이 실적 악화의 주 요인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튬 가격이 고점을 치고 나서 줄줄이 좀 하락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거의 뭐 급락 수준에 좀 가까운 그런 사항들인데 이 영향에 따라 수익성이 조금 훼손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한 부분들은 유럽 쪽에 있어서의 전기차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 배터리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생각만큼 늘어나지는 못했어요. 거의 매출에 따라서 전망했던 부분들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러한 뭐 수요 둔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려감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은 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단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따른 수익성 악화, 이게 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에코프로 실적 발표 전에 2차 전지 기업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LG엔솔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두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도 좋지 않을까 이러한 일말의 희망이 있었는데 이게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여 대표님, 왜 이렇게 엇갈린 상황이 나타난 걸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과는 반대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발표 당일에는 거의 뭐 7% 이상 상승 종가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굉장히 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유럽보다는 북미 지역에서의 수요가 견조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 또한 영업이익의 증가세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반면에 이 생산업체의 이 원가 개선 노력은 반대 이제 공급 쪽에 있는 소재 업체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이 실제로 이 2차 전지 섹터의 밸류 체인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이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라든지 또 호주의
리튬 광산, 니켈 광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보하면서 공급이라든지 가격 변동성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고요.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이 북미산 리튬 정광을 확보함에 따라서 세액 공제 및 안정적인 공급, 이런 가격 변동성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을 좀 차분히 준비해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광물 가격이 올랐을 때 이 비싸게 구입한 리튬 그리고 이걸 제조할 때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이런 공급 구조의 문제도 어느 정도 좀 에코프로 그룹주에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상반기에 에코프로 역시 이 지분 투자 이런 부분들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 추후의 소식은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 생산 셀 업체들의 하단에 있는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소재 업체들은 당분간 이런 부분들의 이슈를 떨쳐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여 대표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2차 전지 섹터 주도권이 양극재에서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전망하고도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원료, 배터리, 광물 가격 하락세가 이렇게까지 길어지면서 배터리 업계 전반적으로 수익성을 나쁘게 하는 것 같지는 나쁘게 할까 우려스럽긴 한데 수익성이 더 나빠지지는 않지 않을까요? 좀 그래도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정 대표님? 우선 뭐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리튬 쪽에 있어서의 가격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중국 쪽도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리튬 쪽에 있어서의 가격적인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에 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 구분을 하게 되면 침투율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22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침투율이 약 14%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어나서 18%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이 좀 역전되는 그런 시기를 약 한 36년도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공급이 좀 안정이 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판매되는 수량에 따라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양극재 쪽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거의 우리나라가 좀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프리미엄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계속적으로 성장을 좀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긍정적인 시각을 이제 정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한 기업들의 강력한 라이벌 중국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자, 배터리를 향한 중국의 성장세가 그야말로 아찔할 정도인데요. 글로벌 1위 기업인 CATL의 상반기 매출이 33조 원으로 대한민국 배터리 기업 탑3 매출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 대표님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이 너무 무섭습니다. 네, 이 백발백중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중국 배터리의 과잉 생산을 좀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CATL의 매출이 이만큼이나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생산 또한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반덤핑 우려 또한 우리 K 배터리의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배터리 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한 우려는 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만 이 K 배터리 3사에 대한 이 고품질 배터리 위주의 대응은
굉장히 좀 양호하게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유럽 연합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국가 보조금 등을 이유로 인해서 이제 징벌적 과세 검토 이러한 부분들은 또 우리 한국 배터리의 3사에 대한 수요를 좀 견조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니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증권사에서도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최근에 나왔죠. 배터리 재활용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 떨어지는 주가를 잡으려는 그러한 노력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만의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정 대표님, 이 에코프로의 이 배터리 재활용 시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쪽 같은 경우는 소재 생산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는 수직 계열을 좀 완성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져보게 되면 포스코 계열 쪽과 에코프로가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 쪽 같은 경우는 경쟁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자회사가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상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거리로는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있어서 주가가 좀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온 증권사는 제가 봤을 때는 한 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없으니까. 기관 쪽이든 외국인 쪽이든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리포트에 있어서 좀 성의가 없는 그런 리포트가 아닌가 뭐 그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가 주가가 두세 달 사이에 많이 빠진 부분도 있다 보니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자, 정 대표님이 보실 때는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 매매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마감을 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금일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제법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시장에서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야라고 했던 거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보게 된다라면 지속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그룹사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상장 이슈가 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됐든 중장기적으로 됐든 지금은 매도를 하는 그런 구간들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라도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바닥이다라고 해서 한꺼번에 확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7월 달과 8월 달에 추격 매수를 해서 아마 손실 중이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저는 좀 더 버티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 대표님은 매도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의견이신데요. 그렇다면 여 대표님은 혹시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이전에 공매도를 다루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저가 매수, 너무 반발 매수, 기술적인 매수를 또 쇼커버링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이제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이제 7월 고점 이후에 이 조정의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아직 바닥을 확실히 만들었다라고 누구도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추세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신규 매수 및 추가 매수는 좀 보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 대표님은 조금 신중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대표님들의 전망 들어봤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 전략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지금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2차 전지는 우리 증시를 주도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영역이지요. 자, 2차 전지 역시 옥석 가리기 전략이 종목 단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재, 장비, 폐, 배터리 등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우리 일단 여 대표님부터 2차 전지 관련 섹터에서 가장 관심이 가시는 종목군들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제 예. 장비주가 되겠습니다. 예. 장비주에서 이제 수주 잔고를 좀 탄탄하게 쌓아두고 있는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전체 공정 풀 자동화 시스템 개발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2분기 기준으로 해서 3,486억 원 해가지고 86% 증가한 수주 잔고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I 같은 경우 2차 전지 전극 제조 장비 업체가 되겠고요. 2분기 기준으로 해서 7,806억 원, 61% 증가한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또 최근 13일에 2차 전지 전국 공정 제조 장비 공급 공시도 내놓았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를 탄탄하게 쌓아두고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장비주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상반기 때 급등을 했었던 뭐 양극재 쪽이나 소재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수급들 현황을 좀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은 수급 부재가 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이 2차 전지 쪽 섹터를 버리지는 못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적으로 포트에 담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급 변화가 가장 큰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은 그나마 좀 수급이 괜찮다라는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도 그렇게 크게 매도가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주가에 대한 하락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물론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보다 좀 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나서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와 에코프로 관련주들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